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여러분,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을 구속시키는데 모의 위증을 통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장시호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해 드렸다시피 공수처는 하루빨리 이 장시호의 신변을 확보하고 체포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겁니다. 요거 그대로 방치했다가 장시호가 잘못했다? 당신들 다 책임져야 돼. 지금 장시호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장시호의 녹취 파일이 이 폭로가 되고 전 언론사들은 지금 뭐라고 자빠졌습니까? 6개월 전 작년 11월 장시호의 메시지를 근거로 김영철 검사와의 이 불륜 그리고 위증 교사 등등의 내용 등이 싹 다 장시호의 자작극이다, 과시용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사보다 저 같은 확실한 근거와 팩트를 바탕으로 녹취 파일에서 장시호가 말한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입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장시호의 녹취 파일 내용이 장시호의 자작극, 즉 싹 다 장시호의 거짓말이라는 건데요. 이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잖아. 장시호가 삼성 이재용 회장의 그 무언가를 틀어지고 특검에게 알려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특수부에 목덜미를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삼성 이재용 회장. 자, 그러면 장시호가 그 무언가를 특검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범죄를 덮는, 즉 사법거래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장시호가 녹취에서 떠드는 내용과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비교해보면 딱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 내사 보고서에 장시호도 프로포폴을 맞고 다녔던 내용이 나와 있고, 당시 부장검사도 장시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했어요? 경찰 내사 보고서에 장시호 당신 이름이 나왔는데 이거 맞냐고 물어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당시 경찰 내사 보고서를 보시면 장시호의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이고, 검찰 수사 보고서에는 이재용 회장이 프로포폴을 막기 위해서 삐에로 복장을 하고 나왔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터지면 이재용 회장의 이미지라든지 아무튼 뭐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것 때문에 목덜미가 잡혀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회를 통해서라든지 경찰, 검찰 당시 수사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그냥 게임 셋이라는 거야. 그 기자라는 놈들, 니네들은 뭐라고 자빠진 거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되지 않는 법무부의 인사 문제를 장시호가 무려 8일 전에 김영철이 뭐 어디로 가고 뭐 어떻게 승진이 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장시호가 알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장시호의 거짓말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김영철, 너의 거취를 어떻게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 8일 전에 장시호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느냐, 이거야.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장시호의 6개월 전, 그러니까 알리바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메시지 따위를 가지고 거짓이다, 김영철 검사는 죄가 없다, 이런 식의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녹취 파일이 터지고 최근 장시호의 입장을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들은 그거 알아봤니? 녹취 파일이 터지고 최근 장시호의 입장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해 줄게. 너네들은 6개월 전 작년 걸 가지고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데, 녹취 터지기 전에 여기를 보시면요, 정유라가 최근 장시호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입니다. 며칠 안 돼요. 장시호 그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고 폭로가 된 이후에 이제 장시호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현재 장시호는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소지는 태국으로 나오고 있죠. 일단 여기를 보시면 장시호가 최근 며칠 전 정유라에게 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않겠니?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유라가 뭐라 그래요? 너 약 좋아하잖아. 처먹고 다시 장시호가 그러려고 했는데 약이 없어, 진짜로. 그래 다시 또 정유라가 그럼 뛰어내려 그럼 어쩌라고. 참, 사촌 언니한테 이렇게 욕을 합니다. 또 이걸 보고 또 시원하다 그런 분들이 있겠죠. 자, 장시호가 정유라에게 또 뭐라 그러냐, 너 이모 건드리면 그때 나도 내가 어쩔지 몰라. 난 여태 엄마한테 짐이고 골칫거리인데 엄마 줄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 그러니까 정유라가 하는 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이 메시지만 보시면 장시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현재 나오는 언론사들의 논리대로라면 장시호가 지인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김영철이라는 일개 검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오빠 자기 하면서 물고 뜯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치자고요. 예. 그러면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의 중범죄가 됩니까? 아니 녹취 내용대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특검과 공모를 해서 모해 위증을 하고 피의자 신분의 장시호가 담당 검사인 김영철과 오빠 자기 하면서 물고 뜯고 미래를 즐기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 중범죄입니까? 아니 답이 딱 나오잖아요. 어떤 게 더 신뢰가 가냐고요. 그냥 뭐 6개월 전에 알리바이용 메시지를 근거로 모든 게 장시호의 거짓말이라면서 김영철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장시호가 이 친구에게 과시용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김영철 검사? 여러분 이 사람 뭐 제 방송 보시기 전에 아셨어요? 차라리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주고 탕수육도 이빠이 시켜주고 장시호의 말대로라면 어린 나이에 한동훈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참나 아무튼 사법고시도 뭐 열 몇 살 때 패스를 하고 말이 됩니까? 서울대 그 시험 보기도 바쁜데 무슨 사법고시를 그때 어떻게 패스를 해요? 아무튼 이런 한동훈이나 윤석열과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좀 스케일 좀 크게 굳이 왜 김영철 같은 알려지지도 않은 일개 검사와 그런 짓거리를 했다고 지인하고 이렇게 1년도 아니고 2년 넘게 과시를 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김영철이든 한동훈이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의 중범죄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엄청난 녹취 파일이 공개된 지 한참 전 알리바이용 메시지를 근거로 기사를 쓰는 것보다 녹취가 터진 후 폭로가 된 이후에 이 같은 장시호 입장을 국민들에게 보도하는 게 정상적인 언론사 기자들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기자냐? 내가 왜 이런 거를 해야 돼? 한마디로 장시호 녹취가 터진 이후 장시호의 입장을 보시면 제정신도 아니고 뭐 약 먹고 죽고 싶은데 약도 없고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 거짓말을 했다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특검에 협조하고 그것도 모해 위증으로 또 자신의 이모도 국정농단 뭐 태블릿 PC 이런 걸로 마찬가지로 모해 위증으로 구속시키고 삼성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 역시 구속을 시키는 정말 극악무도한 대역죄를 짓고 이제 이 모든 진실이 쏙쏙 밝혀지고 뚝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걸렸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해 위증 하나만으로도 징역 10년이라는데 이걸 몇 개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조작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만 봐도 장시호의 지금 녹취 파일 내용이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냐 말씀입니다. 또 장시호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얼마 전에 그 재판에서 밝혀졌듯이 공수처가 제2최순실 태블릿 즉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장시호 태블릿의 조작이 싹 다 밝혀졌고 더군다나 L자 패턴 제1PC라고 하는 JTBC 그 태블릿 PC도 L자 패턴으로 동일하게 지금 포렌식 결과가 나와 있어요. 싹 다 밝혀졌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조작을 적극적으로 공수처에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장시호를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호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지까지 믿어왔던 한동훈이 자랑스럽게 2심에서는 난 장시호를 증인으로 부른다. 장시호 못 나오죠. 지금 도피해 있잖아. 왜? CCTV 조작이 또 걸렸어요. 그렇게 한동훈이 특검이 주장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증거물 그렇게 수년 동안 밝히지 못했던 걸 이번에 제출했는데 장시호가 최소원 집에서 들고 나왔다라는 그 태블릿 PC 그걸 입증하는 CCTV를 법원에서 딱 까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선명하게 나오는데 장시호만 얼굴을 시커멓게 뭐 시커멓지야? 알아보지 못하게 시커멓게 칠해놓고 이걸 장시호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주위 사람도 다 확인되는데 저걸 어떻게 장시호라고 믿겠느냐? 다시 가져와! 그런데 다시 제출을 또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또 여기 연합뉴스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좀 재조명되고 있는데 장시호 숙제받아서 진술했다. 특검 도우미 장시호. 진술서 제가 쓸게요. 여기를 보세요. 연합뉴스 기자가 들어갔더니 법조 출입 기자 아닙니까? 보통 기자냐고. 장시호가 검사 노트북으로 숙제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쓸
쓸게요. 진술서를 지가 쓰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게 무수기 말이냐. 이번 장시호 녹취 파일에서도 나오지만 김영철이 자신에게 이렇게 두꺼운 페이퍼를 주고 달달달 외우라고 해가지고 그 와중에 장시호가 달달달 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1년 6개월 받을 거라 그랬어, 오빠. 그래서 그대로 갈 거라 그랬어, 형량 그대로. 산 그대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달 거라고. 그랬었어? 달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 나한테 얘기했어. 구형이 1년 6월이라고. 근데 법부는 구형 1년 6월인 거 알고 갔어. 그래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붙을 거라고. 그랬는데 2년 6개월 엎어치기 된 거야. 그러니까 김수차도 거기서 붕찐 거야. 그리고 그날 불렀어, 저녁 때. 그 야간으로. 괜찮냐고. 괜찮겠네. 막 약 먹이고 막 거기서 뭐 새벽까지 물고 불고 난리 쳐갖고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근데 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그러고 또 그 와중에 외웠어. 질문지를 다. 근데 딱 갔는데 이 회장님을 보는데 눈물이 터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판사가 추정하겠습니다 한 거야. 이 회장은 이 회장대로 괜찮다고 지금 하라고 이제 김수철을 불러. 너 힘들면 들어갈래. 갈래. 근데 이제 박준 검사라고 김수철 위에 있었던 그땐 김수철가 부장이 아니었거든. 그냥 검사였었거든. 근데 부부장님이 같이 들었는데 부부장님이 어제 연습한 대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 그날. 당시 부부장 검사가 어제 연습한 대로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구속된 피고인이 검사 노트북을 이용해서 진술서를 어떻게 씁니까? 무슨 영화 찍니? 정상적이라면 검사가 장시호를 이렇게 불러다 놓고 장시호는 검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되고 검사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연합뉴스 보도도 싹 다 거짓말이라고 니네들 할 거니? 장시호가 지어낸 거냐고. 아우 정말 답답합니다. 결론을 좀 지어보자면 장시호는 현재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 조작 관련, 삼성 이재용 관련 안 끼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이 특검과 깊숙이 유착, 공모를 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상태고요. 한동훈을 비롯해서 김영철 검사 등등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호의호식 눈누난나 잘 살아오다가 진실의 뚝이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고 해롱해롱 해외로 도피 중에 정유라와 저런 내용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듯한 발언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수처는 해외로 도피 중인지 장시호를 인터폴 공조협조 요청을 하시고 신변을 보호한 뒤 즉각 체포,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이거를 방치해서 장시호가 극단적인 선택 또는 자살을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공수처도 그 죗값을 톡톡히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과 김영철 등이 장시호를 여러분들 그냥 두겠습니까? 빨리 움직이세요. 공수처도 나중에 같이 파묻히지 말고.